제2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준결승 최종국을 송태동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일 먼저 이 결승 진출에 성공한 사람은 이세돌 구단입니다. 네, 지금 이세돌 구단이 안성준 선수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고요. 오늘 이 바둑 정말 기대가 되죠. 박영훈 구단과 커젤 구단. 박영훈 구단이 어제 승리를 가져가면서 1대1 최종국까지 왔습니다. 사실 이 흑백이 프로 바둑에서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오늘은 또 박영훈 선수가 어제와 같은 백을 들었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돼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박영훈 선수가 어제 100번호 승리를 가져갔고요. 그리고 커제 선수가 흑과 백이 조금 차이가 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커제 선수가 흑을 잡았다. 오늘 일단 시작이 좋습니다. 네, 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박영훈 선수 그대로라면 오늘 바둑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먼저 대진표 통해 지금까지 상황 정리해드릴게요. 네, 이세돌 선수, 안성준 선수를 4강전에서 2대 0으로 누르고 가장면서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이세돌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안성준 선수에게 보여줬던 바둑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내용으로 지금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박영훈 선수 렌샤오 창하오 그리고 저우르이양 선수를 꺾고 4강에서 커제 선수와 만나게 됐는데 1대 1의 상황까지 만들어냈어요. 네, 커제 선수는 자국 기사들을 꺾고 지금 4강전까지 올라왔고요. 하지만 대진운이 좀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결승 최종국. 네, 박영훈 선수와 커제 선수. 2015년 세계대회 성적이 두 선수 모두 좋은데요. 박영훈 선수는 14승 4패, 커제 선수는 25승 5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 상대 전적이었거든요. 그동안 한 판도 판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안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래도 어제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기는 법을 이제는 알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대국은 아니었지만 이제 전패 수령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커제 선수의 흑번입니다. 사실 박영훈 선수가 1국에서 완패를 당했기 때문에 2국이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오히려 또 완승을 거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처음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흑과 백은 프로 기사들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서 하는 대회고 덤이 7집 반이기 때문에 흑보다는 백이 그냥 조금 기분 좋은 정도 이렇게 생각이 될 뿐이지 네. 뭐 덤이 7집 반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백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박영훈 선수는 흑과 백이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지만 상대 이제 커제 선수가 일단 성적 면에서 흑과 백이 너무 지금 차이 나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커제 선수를 백을 못 잡게 한 일단 스타트는 좋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통계적으로 흑과 백일 때의 승률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네, 커제 선수가 뭐 공식 대회에서는 물론 신의 대회에서는 백으로 진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인정하는 뭐 공식 대회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흑번은 의외로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한 그렇습니다. 60% 정도? 그러니까 커제 선수의 전체적인 성적으로 본다면은 흑번은 사실 안 좋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시작이 좋으네요. 네, 변형된 미니 중국식. 최근에는 이 변형된 미니 중국식이 훨씬 더 많이 나와서 변형되었다라는 말을 쓰는 것조차 조금 무색해졌어요. 신미니 중국식이라고 네. 명칭을 바꿔야 할까요?
박영훈 구단이 어제 대국에서 이제 100으로 참 판을 이제 두텁게 잘 운영을 하다가 커제 선수의 이제 한 번의 무리를 잡아내면서 완승을 가져갔거든요. 오늘도 일단 작전 자체는 좀 두텁게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영훈 선수가 세계대회 성적도 많이 끌어올렸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바둑 내용도요. 뭔가 자신의 스타일로 이끌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저희 이제 동료 기사들이 박영훈 구단의 바둑을 평가할 때도 물론 뭐 예전에도 계속 성적 좋고 잘 두는 바둑이고 하지만 최근이 진짜 뭐 절정이다 이렇게 네.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스타일로 무리하지 않으면서 잘 이끌어간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기사들이 뭐 많은 작전을 짜고 대국에 임하지만 그대로 되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영훈 선수와 상대하는 기사 입장에서는 박영훈 선수가 형세 판단이 강하고 끝내기가 강하니까 최대한 바둑을 어지럽게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박영훈 선수가 그걸 잘 막아내면서 자신의 스타일로 가져가니까 그만큼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수순들은 많이 두어지는 형태인가요? 한때 김지석 선수가 정말 많이 두면서 좀 유행을 많이 타다가 네. 최근에는 잘 두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정말 뭐 너무 많이 나왔던 그런 포석이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포석 자체가 호각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기사들에게 다 물어봐도 누구는 흙이 편해 보인다, 누구는 백을 잡고 싶다. 이야기가 아주 분분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포석은 아니란 얘기네요. 네, 호각이기 때문에 네. 뭐 흙으로든 백으로든 많이 나왔던 포석인 거고요. 하변 103점은 할 일을 다 했다는 뜻인가요? 네, 하변 100석점을 이곳에 이제 벽을 쌓아서 귀를 공격해서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두는 게 보통이거든요. 흙은 우아기부터 하변까지 두텁게 큰 집을 차지했고요. 백도 흙이 먼저 처음에 걸쳤던 이 돌을 제압하면서 흙과 백 서로 불만이 없는 보석입니다. 네. 송태곤 해설위원은 개인적으로 뭐 잡고 싶으세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백이 편해 보이거든요. 근데 네. 이 보석 자체를 많이 둬보질 않아갖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좀 일관성이 있는 게 흙이 포석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잘 나오지는 않겠네요. 근데 이 보석 같은 경우는 의외로 큰 대국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이제 세계대회에서 최종국이나 뭐 중요한 대국이다 이럴 때, 그러니까 이 포석은
흑과 백 서로 불만이 없기 때문에 대구를 하는 선수들이 포석은 그냥 무난하게 가고 중반에서 후반에 승부를 보자 이런 생각으로 보통 대국에 임할 때가 많기 그렇군요. 때문에 의외로 큰 승부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히 자신이 뭐 이 대국을 위해서 무슨 포석을 혼자만의 뭐 연구를 했다 그런 포석이 있지 않는 한 포석은 서로 그냥 무난하게 가고 싶어 할 때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미리 약속은 안 해놨지만 약속한 것처럼 네. 편하게 서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시간을 별로 들이지 않겠다. 네. 뭐 이런 작전이네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빨리 둬서 아껴놨다가 뭐 중반에서 후반 승부처 때 한 번에 이제 좀 그 시간을 아꼈던 시간을 사용하겠다 이런 작전인 거죠. 네. 오늘은 포석이 참 쉽네요. 우하기 그리고 하변 자주 나오는 포석 그리고 좌상기도 한때 정말 많이 나왔던 정석 아주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역시 중후반이 중요한 바둑이 되겠네요. 네. 네, 또 벌려나가면서 모양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초반 수준부터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반은 뭐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절대 말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정말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이제 이 포석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전에 나왔던 포석 같은 경우는 한국의 김지석 구단이나 박정환 구단이 세계대회에서 많이 두었던 그런 포석입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뭐 날일자로 두는 수도 많이 두어졌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이렇게 밀고 실전처럼 모자를 씌어가는 바둑이 많이 나오고요. 실전에는 이곳을 하나 밀어두고 붙였는데 이 모양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붙이는 수를 많이 뒀었어요.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그냥 붙이는 수를 두었을 때 이제 똑같이 두면은 네. 사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실전과 거의 똑같이 진행이 돼요. 여기 이제 벌리고 젖히고 여기 두고 이제 이렇게 똑같이 진행돼도 지금 밀어도 백은 거의 젖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붙였을 때 백이 치받는다면은 실전과 똑같이 되는데 백이 다른 작전을 펼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곳을 밀어가는 포석도 있습니다. 만약에 늘어주게 된다면은 똑같이 진행이 되었을 때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그냥 이 돌 자체가 백이 많이 이득을 본 거예요. 이미. 네. 그렇기 때문에 흑은 기세로 여기를 늘 수가 없고요. 여기 이제 젖힙니다. 단수를 치고 우선 이 한 방이 아프네요. 네, 여기를 두고요. 이랬을 때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바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행이 흑이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백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그냥 붙이는 것보다는 아예 하나 확실히 밀어놓고. 네, 그러니까 그냥 선택권을 안 주는 방향으로 여기를 하나 밀어놓고 네. 이곳까지는 젖혀놓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거의 백은 이곳을 치받고
이 젖히는 수를 실전처럼 되겠죠? 두거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두는데 젖힐 수도 있고 나중에 붙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곳으로 다가왔을 때 이런 데 치중하는 것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굳이 젖힐 필요가 없는 거네요. 계속 안 두다 보면 백이 언젠가 이 느는 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두겠지만 흙이 당장 이 교환을 해놓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를 이제 다가왔을 때 사실 이 한 점을 살리는 바둑을 많이 뒀었거든요. 여기 날짜하고 3-3을 받을 때 한 칸 정도 띄어서 뛸 때 한 칸 띄고 이런 바둑이 많이 나왔는데 네. 여길 늘었을 때 다음 끝내기가 워낙 커서 이 우아기의 집이 별게 없다. 이 포석은 백이 좋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흙이 살리는 바둑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네, 젖히고 여기서 만약에 늘어준다라면은 그만큼 집으로 많이 이득을 본 거기 때문에 그때 두면 네, 되겠네요. 그때 둔다면 이건 흙이 만족입니다. 네. 여길 두고 근데 여기서 흙이 만약에 이곳을 살리면은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백이 이곳을 늘게 되면은 이 교환 자체는 백이 이득을 봤기 때문에 이건 또 흙이 불만이에요. 중앙으로 돌이 가야 네. 하니까요. 붙이고 이제 단수 치고 한 점 잡고 여기까지는 그냥 외워두시면은 그냥 편하게 두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별다른 포석이 없다 했을 때 네. 좀 즐겨 쓸 수 있는 포석 같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다가오는 수가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정석으로 본다면 3-3이고 두 칸 벌리는 건데 두 칸을 벌리면서 자연스럽게 이 자악이 백 모양을 견제하기 때문에 이 포석은 흙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지금 백은 다가와야 되고요. 또 백이 지금 이 정석 자체가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 게 자악이와의 모양도 모양이지만 보통 이 정석은 충머리를 어딘가 당하는 게 조금 기분이 나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패석인 돌이기 때문에 여기를 뭐 흙이 한두 번 와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큰 충머리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 포석, 이 정석 백이 괜찮습니다. 네, 흙이 지금 이곳까지 벌렸고요. 이 포석은 뭐 세계대회에서도 국내 대회에서도 몇 번 나왔던 포석이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지금까지는 뭐 편안하게 두었고요. 지금 실전에 여기를 뒀는데 백이 작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두텁게 이런 데 늘어두는 바둑도 있고요. 귀가 크다고 보고 바로 이제 붙여서 귀를 지어가는 것. 그리고 좀 전투를 좋아하는 기사들은 그래서 바로 띄워주는 수도 저는 잘 못 가능하겠네요. 두겠는데 여기를 들어가서 전투를 하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이제 박용훈 선수가 선택을 해야 하는 장면이네요. 네. 과연 박영훈 선수의 선택은 어디일까요? 자, 그쪽은 사실 흙이 선택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받아둘 수도 있고 손을 뺄 수도 있는 거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받을 때가 좀 더 많아요. 보면은. 근데 흙은 받지 않는다고 해도 바로 돌이 잡히진 않아요. 물론 이곳을 띄어서 둔다라면은 패가 되지만 이 수 자체는 백도 너무 손해를 보는 패이기 때문에 네. 거의 못 두거든요. 그리고 초반이라 패감도 네. 없을 것 같아요. 백은 이제 흙이 만약에 손을 돌리면은 여기를 이제 두고 근데 여기까지가 다 선수고 흙이 집이 석집밖에 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흙은 끝내기로 워낙 큰 자리여서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좀 묘한 곳에 뒀는데요. 지금, 충머리인 네. 것 같긴 한데 지금 커제 선수가 이곳을 두었다라는 것은 이제 받으라는 이야기죠. 받으면 그때 막아서 살겠다. 그냥 막으면은 혹시라도 백이 반대로 뭐 이런 자리를 먼저 오면서 올까 봐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뭐 좋다라는 건 아닌데 좌변 모양을 크게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미리 하나 해놓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환이 뭐 꼭 득이다 그런 느낌은 별로 안 드네요. 자, 이제는 백도 두터워졌기 때문에 귀를 살아둬야겠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살아둬야 돼요. 여기가 빵 따름이 돼 있으면은 진짜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아까랑 다른 게 여기를 밀고 들어갈 때 단수 칠 때 안 받아도 돼요. 네. 여기를 귀를 들어가면은 아까 전에는 이 흑돌이 있기 때문에 따내면서 양단수가 되었지만 지금은 여기가 두텁기 때문에 따내도 이렇게 두면은 여기가 옥집이기 때문에 아직은요. 흑이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패가 되겠네요. 네, 좋은 자리죠. 확실히 박영훈 구단이 커제 구단을 상대로는 좀 두텁게 둬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어제 이국도 박영훈 선수의 평소 바둑보다는 훨씬 더 두텁게 뒀거든요. 네. 지금 지금 최종국도 물론 박영훈 구단이 뭐 엷은 바둑을 두는 기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소보다도 확실하게 더 두텁게 지금 판을 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국에서 그걸 느꼈던 걸까요? 네, 이제 1국에서 커제 구단이 두텀을 잘 활용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지 반대로 지금 오히려 더 두텁게 두고 있어요. 네. 이 중앙집이 그렇게까지 날 집이 아니었는데 굉장히 큰 집이 났었거든요. 네, 그렇죠. 1국에서는 커제 구단이 두터움이란 이런 것이다. 그걸 잘 보여줬고요. 네. 2국에서는 반대로 박영 구단이 덤을 이제 조금 의식해서인지 두텁게 두면서 아주 좋은 내용으로 2국을 가져갔습니다. 포석 자체가 뭐 모범 포석 책에 나올 법한 아주 깔끔한 그런 진행이네요. 네, 하나만 젖혀놓고 날일자를 갔습니다. 우변 쪽에 조금 당하는 맛이 있긴 한데 그래도 받아주는 것도 모양이 좋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고 아예 손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늘어서 받아주면은 자체로도 흑이 이득 본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여기 들어가고 붙이면은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네. 막으면은 차단당해서 잡히고요. 뒤로 물러나자니 넘어가는 수 자체가 큰 끝내기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흑은 이제 우변에 이 끝내기를 보면서 판을 두겠죠. 그리고 중앙 쪽이 좀 급해진다 싶으면은 중앙 쪽에서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는 웬만해서는 두지 않을 거예요. 집으로 많이 손해이기 때문에. 바로 뭔가 밑에서 치중수를 두려는 뜻인 것 그쵸. 같은데요. 이 수는 여기 두면은 치중을 해서 받으면은 이 석점을 잡고 네. 백이 뭐 기세로 한 점을 잡으면은 이렇게 우변 쪽을 제압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글쎄요 지금 박영훈 구단이 바로 전수가 여기여서 지금 좌변부터 상변 쪽 모양을 키우겠다 그런 수거든요.
여기보다는 좀 뭐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 뭐 상변 쪽이라든지 견제하는 쪽으로 두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바로 끝내기를 뒀습니다. 오늘 커제 선수는 약간 견실하게 실리를 챙겨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제 선수의 작전은 실리를 조금 많이 차지한 이후에 타계로 승부를 보겠다. 그런 작전으로 일단 보이네요. 받기 전에 하나 물어봅니다. 박영우 구단이 참 묘한 타이밍에 응수타진을 했어요. 이 수의 의미는 지금 이 석점을 버리겠다라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흙이 모양 안 좋게 이렇게 빈 삼각으로 두면은 네. 이 석점을 살리고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면은 이 끊고 늘어져 있는 이 교환이 득이에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3-3으로 붙여가게 되면은 그냥 아주 쉽게 수가 납니다. 두어도 늘어서 너무 쉽게 살거든요. 이거는 좀 집을 많이 내주는 셈인데요. 그리고 여기로 젖힌다고 해도 이 미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늘면은 오히려 흙이 더 곤란해요. 그러니까 귀에서 워낙 큰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견디기가 힘들고요. 이제 단수를 쳐서 잡는다면은 반대로 이 석점을 버리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래놓고 이렇게 사는 거는 오히려 손해예요. 악수가 되겠어요. 네. 이렇게 버리고 여기 이제 두 방을 이득을 보겠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바둑이 너무 쉽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서 사실 이렇게 흘러가면은 뭐 정말 어지러운 전투나 그런 모양은 잘 나오지 않거든요. 네. 지금 뭐 박영은 구단이 포석이나 중반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역시 이런 흐름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박영훈 선수의 장기를 좀 발휘할 수 네. 있는 바둑이죠. 어지러운 바둑이 아니기 때문에 박영훈 선수가 실력 발휘하기 딱 좋은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난하게 진행이 되면은 그 승부에 꼭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더미 7집 반이라는 게 계속 기분 좋게 작용을 해요. 네. 그래서 많은 기사들이 또 7집 반일 때는 100을 선호하는 거고요. 그리고 100을 가졌을 때는 더미 7집 반일 때 100을 가졌을 때는 평소보다 조금 느긋하게 바둑을 둡니다. 네. 반대로 흙은 6집 반일 때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줄 때가 많아요. 선택의 순간에서. 네, 흙의 실리 그리고 백의 두터움의 바둑이 되겠습니다. 제2회 몽백카페 준결승 최종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2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준결승 최종국이 중국 허페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커제 선수가 오늘은 안경을 썼네요. 그러게요. 평소에 안경을 안 쓰는데 또 웬일로 이렇게 안경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패션인지 아니면 뭔가의 징크스인지요.
네, 박영훈 선수. 오늘 판을 승리로 가져간다면 이세돌 선수와의 결승전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백은 이 단수를 다 쳐놓고 세 점을 버렸네요. 박영호단 두텁게 둡니다. 지금 거제 구단이 뭔가 좀 활용을 하려고 좌기 쪽을 3-3 들어간 이후에 지금 잡혀있던 곳을 움직이고 있고요. 거제 구단의 생각은 이렇게 받아주면은 이 3-3과 이 돌이 득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뭐 어깨를 짚던지 붙이던지 뭔가 좀 활용하기 시작하면은 백이 조금 신경이 쓰인다 그런 뜻입니다. 먼저 젖혀놓고 단수 쳤다면 바깥쪽으로 막았겠죠? 네, 이교환이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3-3을 들어가면은 백이 그냥 이 정도에서 두면은 네. 뭐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세로라도 그냥 반발을 하고 싶어요. 좌변 쪽 모양이 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늘어서 이 한 점은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밀어가도 모양이 괜찮고 나중에 이제 젖히고 젖혀 있는 끝내기도 뭐 확실한 선수는 아니지만 남아 있고요. 네. 저는 오히려 악수, 네 역시 반발을 했죠. 악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변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흑이 이득인데 지금 이바둑 같은 경우는 좌변 쪽 이 백 모양이 결국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기 그렇죠. 때문에 좌변으로 본다면 이 교환은 뭐 확실히 악수입니다. 묘한 곳을 또 두었네요. 뭔가 젖혀놓고 이쪽을 정리를 할 줄 알았는데요. 되게 글쎄요, 뭐 특이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지금은 큰 곳이 당연히 좌변 쪽 삭감일 것 같은데 좌기를 조금 당장 집으로 이득을 봐놓고 우변 쪽부터 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커제 구단은 우변에서의 이 결과가 기분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 바둑이 뭐 집들이 상당히 크게 날 것 같습니다. 네. 흑과 백 모두 두터운 바둑이라서 공격당할 말도 딱히 없죠. 네, 지금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모양이 커지면은 어느 한쪽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공격과 수비로 이제 판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은 그냥 서로 자신의 집을 크게 만들고 있어서 딱히 뭐 공격할 돌도 없고요. 뭐 타개를 할 돌도 역시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무난하게 계속 판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대국하는 두 선수 모두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할 확률이 꽤 높거든요. 네. 지금 포석과 중반전에 관해서는 두 선수 모두 그냥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커제 선수의 우변 쪽 한 칸 뛰어서 중앙 쪽 나오는 수법은 생각하기 상당히 어려운 수법인데 진행이 되니까 일리가 있어 보이네요. 자연스럽게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면서 상변 쪽 약간 맛이 있었던 부분이 그래도 두텁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변 쪽도 보완을 하면서 머리를 내밀겠다는 네. 작전이네요. 그러니까 뭐 집으로 크게 이득을 보는 수순은 아닌데 발은 느린 것 같지만 한 수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네. 그런 진행으로 보이네요. 커제 선수가 오늘 굉장히 천천히 가는 작전인 네. 것 같아요. 이제 뭐 우상기 쪽은 뭐 어느 정도 확실히 흙집으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네. 좌변을 키워가네요. 지금은 너무 좋은 자리로 보입니다. 네, 흙이 뭐 삭감을 하지 않고 좀 천천히 가는 방향을 선택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둑이 글쎄요, 최종국인데 이렇게 서로 편하게 둬도 되나요? 네, 지금 마치 상변 쪽을 연습 바둑을 두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서로 그냥 쉽게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네. 이쪽을 먼저 교환을 했는데요. 묘한 곳을 먼저 하나 뒀는데 글쎄요, 근데 이거는 뭐 이수가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커제 선수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환이 꼭 뭐 득이라고 확신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커제 선수는 먼저 백이 오는 걸 두려워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이 교환 자체가 100집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견제를 확실하게 하는 수고, 그리고 흙 모양도 조금이라도 커지기 때문에 네. 이 수가 뭐 손해가 될 리는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환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박영훈 구단도 이곳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상변 쪽 들어가거나 우상기 쪽 이렇게 침입하는 것도 네. 많이 나오는 변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상기 쪽을 두게 된다라면은 단수 치고 늘어서, 그러니까 이런 바둑도 실전에 있었습니다. 있고 여기를 이제 막아서 네. 백이 살 때, 근데 지금 우상기가 두텁고 이런 데까지 돌이 있으면은 여기를 이제 붙여서 지금 젖히는 것보다 붙이고 막는 게 좀 더 강력하거든요. 이렇게 둬서 이 중앙 쪽 모양을 키우기 시작한다면은 물론 이렇다고 뭐 백이 안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흙 쪽이 조금 더 두기가 편합니다. 네. 충분히 한 수의 가치가 있다고 봤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영 구단도 아마 이런 수는 덤이 7집 반인 것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순간에서는 웬만하면은 좀 두터운 쪽으로 두자, 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제 흙은 이제 우상기 지키는 게 크고요. 지금 이런 삼상 같은 경우는 사실 언제 교환을 해놔야 될지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러니까 실전에도 보시면은 여기 두고 상변에 다가가자 커제 구단이 바로 이제 우변 쪽을 뒀거든요. 네. 그러니까 흙이 우변 쪽을 둔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교환이 득이 돼요. 그 이유가 똑같이 된 다음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막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서 두거든요. 네. 어차피 우변에서 백이 이득 볼 것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교환이 돼 있으면은 나중에 이곳을 붙인다든지 옆을 붙인다든지 했을 때 좀 득이 됩니다. 좀 이도를 상황 수단이 많아지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흙이 어차피 우변을 둔다라고 생각하면은 교환을 해놓는 게 좋아요. 네. 실전에도 이곳을 뒀고요. 역시 이 장면은 백이 받아봤자
뒤에 이 끝내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받는다면은 정말 집으로만 본다면 그냥 이런 대로 둬야 네. 되는데 자체로 너무 당했죠. 두기에는 싫은 네. 자리네요. 여기를 뒀고요.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끝내기가 있는 자리이지 당장 둘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네, 지금 이쪽이 일감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데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바로 차단당해서 막아도 네. 여기 두고 이렇게 끊으면은 물론 하변 쪽은 좀 당할지 몰라도 이 두 점은 일단 위험하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눈목자까지는 무리겠지만 날일자 정도는 괜찮거든요. 네. 이 정도가 무난하지 않을까. 또 안 두면은 그때는 이제 어깨 짚어서 밀 때 여기까지 늘어두면은 집이 거의 다 지워졌죠. 날일자 정도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조금은 뜬금없이 네, 끝내기를 시작을 했어요. 커제구단 생각은 그러니까 여기서 실전에 이제 박영훈 구단이 이 석점을 버리는 쪽으로 갔지만 만약에 이렇게 잡는다면은 이 돌이 완벽하게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돌이 어떻게 타개하는지를 보면서 들어가는 수준을 수위를 이제 조절을 하겠다. 자연스럽게 삭감을 하겠다는 네, 뜻이었네요.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여기서 또 타이밍 좋게 네, 응수타진을 합니다. 아주 돌을 버린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적절한 타이밍이었죠. 네. 잡을 수밖에 없을 때 이어서. 이 진행 같은 경우도 흑과 백 서로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흑은 그래도 선수로 실리를 차지했고 백은 여기에 돌이 오면서 나중에 이 돌을 살려갈 때도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끝내기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뭐 불만이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글쎄요, 저는 계속해서 그냥 이 정도가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커제보다는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두었죠. 사실 이 자아기 모양에서 3-3 들어가고 여기로 받을 때 이 젖히는 수는 정말 많이 나오는 수법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바둑에서는 득인지가 좀 의문이에요. 네, 그냥 받아준다면 기분이 좋겠지만요. 네, 받아준다면 여기 단수 치고 네. 아마도 지금은 이 돌까지 왔으면은 어깨까지 가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커제구단은 이런 진행을 지금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받아줄 상황이 전혀 아니죠. 좌변 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뭐 실전처럼 늘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교환을 시켜놓고 또 손을 돌렸어요. 네, 정말 묘하게 두었는데, 그러니까 실전 진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돌을 둬서 뭐 이 우중앙 쪽에 뭐 집이 많이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수의 의미는 좀 흐름을 타면서 중앙을 견제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백이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를 붙이든지 들어오든지 강하게 둘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상변 쪽 집을 확실하게 지킨다라는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네, 여기를 먼저 교환을 했고요. 네, 백도 하나 찌르고 단수 치면서 일단 기분이 좋고 그리고 이렇게 밀어가면서 이 돌은 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백도 불만이 없습니다. 지금 벽이 생겼기 때문에 들어가는 수는 뭐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한 칸 띄고 지키고 지금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진짜 이 바둑 과연 어디서 한 번이라도 싸울까 할 정도로 서로 편안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들도 백은 아직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됐지만 흑집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됐어요. 네. 그럼 계산해 보면 6, 7, 8, 10, 20, 30, 35이 조금 강해요. 9집, 10집이라고 보고 45, 10, 20, 25이 좀 강합니다. 그러면은 70집 정도가 확보가 조금 되겠네요. 네, 두터워요. 70집이 네. 조금 넘고 지금 하변 같은 경우는 백이 끊는 것과 흑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지불을 일단 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까지만 봐줘도 일단 40집은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나도 40집은 나 있다고 봐야 되고요. 여기도 최소한 15집은 그래도 봐줘야 돼요. 워낙 두텁기 때문에. 55집 그리고 여기가 확정 가는 5집.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60집. 이 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집은 반면 10집 정도 차이인데 두터움은 100이 있고요. 덤은 7집 반. 하지만 흑 차례. 아주 뭐 잘 어울린 바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바둑은 뭐 중후반이 중요해 보입니다.
바둑 자체가 뭐 치열한 전투보다는 정말 미세한 끝내기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커제 구단은 그냥 중앙 쪽을 견제하는 그런 수들은 잘 안 두네요. 항상 어디서부터 흐름을 타면서 바둑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도 상변 쪽을 붙여가자 박영 구단이 아예 받질 않았어요. 오늘 박영훈 구단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선택들이요. 평소에 박영훈 구단 같지는 않아요. 네, 좀 확실히 두텁게 두고 중앙을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상변 같은 경우는 일단 저 치면은 집으로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냥 하나 늘어두고 여기까지 둬서 상변 쪽은 끝내기로 많이 손해봤지만 여기와 이 돌이 중앙 쪽 이러면 집이 제법 나겠네요. 괜찮은 작전으로 네. 보입니다. 왜냐하면 커제 구단의 이 상변 쪽 붙여간 수는 이제 막아주면은 이런 곳을 선수해서 자연스럽게 삭감을 하겠다. 맛을 노리면서 삭감을 하겠다. 이런 뜻이었는데 이 돌과 이 돌 교환은 그러면 손해는 없죠. 커제 구단도 뭐 언제까지 중앙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지금 삭감을 들어갔고요. 항상 불개가 많았던 커제 선수. 조금 미세한 바둑으로 흘러가는 대국이 많았던 박영훈 선수였는데 이 두 선수의 이런 끝내기가 중요한 대국도 보는 재미가 있네요. 네, 근데 중국 리그에서 한 차례 이제 끝내기까지 갔었는데 그때 박영 구단이 반집 진 바둑이 한 번 있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전투가 없는 바둑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요. 물론 결국은 진짜 단 반집이라도 불리한 쪽이 승부수를 날려야 되기 때문에 변화는 일어나겠지만 지금까지는 너무 쉽게 서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바둑은 이창호 구단이 전성기 때 참 많이 도졌던 바둑이에요. 그렇죠. 크게 싸우지 않고 좀 물러나는 듯 하면서도 끝내기로 가서 이기는 90년대에 많이 봤던 그런 바둑인데요. 네. 거기까지 가능한가요? 지금 커제 구단은 백돌들도 좀 약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를 두면서 다 잡으러 오기에는 이 돌 전체를 잡으러 오기에는 충분히 안에서 살 자신이 있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박영 구단이 워낙 형세 판단이 정확한 기사이기 때문에 박영 구단의 선택을 보면은 이 바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지금 그냥 뒤로 물러나서 받아줬어요. 이건 형세를 나쁘게 보진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소한 나쁘게 보고 있진 않다. 네. 그러니까 좋게 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비관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뒤로 받는 게 정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지는 것 같다 싶으면은 일단은 잡으러 갈 거거든요. 오늘 이제 박영훈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박영훈 선수 개인적으로도 세계대회 2차례나 결승에 진출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떤 한 기사가 그 동시에 세계대회 결승을 2개에 올라간 적이 없거든요. 네. 엄청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한안전도 2개가 되는 거죠. 네. 최근에 뭐 한국끼리 두는 결승전은 본 지가 좀 된 네. 것 같은데. 정말 뭐 재미만 본다면은 사실 한전보다는 한중전이 좀 재미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한국이 좀 우승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는 커제 구단이 좀 이쯤에서 퇴장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같은 마음이네요. 네. 이렇게 많은 수순이 진행되는데 단 한 수도 그러니까 저의 실력에서는 이거는 좀 그래도 이상하다 이런 거는 뭐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서로 한 수도 네. 없었나요? 그냥 기풍 차이다 뭐 그 정도만 있지 이 수는 조금 그래도 의문이지 않을까 이런 수가 뭐 단 한 수도 안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둑은 만만치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 끝내기 했던 게 조금 이르지 않나. 그리고 흑이 이수와 교환들. 이 교환이 이 바둑에서는 좀 오히려 악수이지 않나. 딱 이것밖에 지금 의문이 없거든요. 중앙 같은 경우는 백이 어떤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하긴 어려운데 그냥 느낌,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의외로 흑이 그래도 이 정도라면 잘 정리를 하고 있다. 잘 삭감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흑도 이제는 뭐 하변과 연결을 해야 합니다. 오늘 바둑은 초반 다음에 끝내기 같은데요. 특별히 중반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내용이 진행이 되면은 지는 쪽은 조금 허무해요. 게다가 이게 최종국이라서 네. 더 그게 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뭐 거의 전투 없이 진행되었고 뭐 어디가 패착인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패하게 되면은 그냥 시합을 뒀는데 왠지 시합을 안 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흙이 약간이라도 기분 좋게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흙집은 뭐 똑같아요. 아까 이제 70집이 조금 강한 그 상황 그대로인데 100집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100집은 여기가 이제 아까 40집이 좀 두텁다고 봤는데 한 45. 하지만 제가 상변 쪽을 15집 봤는데 지금은 10집 정도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55. 하지만 이곳이 이제 좀 늘었죠. 10집. 네. 그러면 65. 그러니까 100집이 그러니까 덤에 어떻게 보면 좀 걸리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끝내기는 흙이 할 곳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지금 제가 여기를 그냥 이 붙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는 집 계산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붙여져 있고 여기도 아직 진행이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흙집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앙이 뭐 두텁게 지금 흙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백이 뭐 두터워서 집이 어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진짜 단순 끝내기입니다. 어제 붙여서 끝내기를 하네요. 지금 커제 구단의 생각은 이 중앙 쪽이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냥 쉽게 이런 것만 두더라도 어디 연결하면은 여기 이제 이수가 선수여서 당장 이 부분으로 차단이 되진 않네요. 하지만 여기가 이제 선수가 되면은 아래쪽을 젖힌다든지 해서 차단당하는 맛이 좀 남아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부친수의 의미는 일단 백도 선수로 차단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받으면은 오히려 백이 위험하다. 여기를 이렇게 받으면은 계속해서 백이 넓기 때문에 뭐 흙을 공격할 시간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앙 쪽을 이곳을 어떻게 두텁게 연결하기 전에 끝내기로 이득을 보겠다 그런 수인데요. 타이밍이 좋습니다. 네, 백도 변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집으로 득이죠. 하변 같은 경우는 백이 차단하려면 그냥 여길 둬서 차단해야 되네요. 여기 두고 여기 찌르고 단수 쳐서 네, 이거는 패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차피 차단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백도 좀 돌의 연결이 필요하고요. 흙이 이러고 먼저 어딘가 둬서 지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점심시간 전에 이렇게 많이 둔 거네요, 지금. 오늘 진짜 세계대회 준결승 최종국 맞나요? 사실 이 국도 조금 빨리 진행되기는 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지금 수순이 문제가 아니라 집들이 워낙 크게 나서 네. 수수는 111수까지 진행이 됐는데
지금 현재 두어진 수는요? 근데 집들이 커서 거의 다 든 느낌이에요. 보통 이제 세계대회에서 이제 점심 식사할 때쯤은 초반에서 이제 중반 넘어가는 타이밍, 조금 장고파끼리 두면은 초반이 딱 끝나는 정도. 어느 쪽이 이제 속깁하면은 이제 중반전을 하다가 점심 식사를 네. 하는데, 지금은 그냥 끝내기를 앞두고 점심 식사 시간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커제 선수보다는 박영훈 선수가 훨씬 시간을 많이 사용했을 것 같긴 한데 상식적으로는 그렇겠죠. 커제 선수가 워낙 속깁하기 때문에. 근데 박영훈 선수가 지금 커제 선수가 혼자 빨리 둔다고 이렇게 많이 둘 수는 없고요. 박영훈 선수도 바둑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같이 어떻게 보면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나 많이 뒀으면은 두 선수 모두 초읽기까지 갈지가 참 의문인데요. 네, 역시 뭐 또 지켜두었습니다. 지금은 뭐 아까부터이긴 하지만 그냥 계속해서 끝내기 싸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제2회 몽백카페 준결승 최종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도 계속 함께해 주시죠.